그 비행기를 타면 죽을 거예요. 그날 아침 공항 안내방송은 늘 그렇듯 차분했다.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출국장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하지만 여자의 손만은 정지한 것처럼 굳어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에 속보 알림이 떠 있었다. 해외행 여객기 이륙 직후 추락. 여자는 숨을 들이마셨다. 어제 아니,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이 타려던 그 비행기였다. 손끝이 떨렸다. 가방 손잡이를 놓치지 않으려 더 세게 쥐었다. 그때 여자의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천천히 되감기 시작했다. 공항 한복판, 누군가의 목소리가 자신을 붙잡아 세운 순간 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처음엔 무례로 들렸다. 두 번째엔 미친 소리로 들렸다. 그리고 세 번째엔 자신의 목숨을 붙잡은 밧줄이 되었다. 청년의 이름은 도윤이었다. 26, 겉으로 보면 공항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하청 직원이었다. 카트에 짐을 싣고 바닥에 고무 자국을 닦고 비어있는 쓰레기통을 비우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자빌꾼이라 불렀다. 하지만 도윤은 비행기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그는 비행기가 어떤 소리로 숨을 쉬는지 알았다. 엔진이 정상일 때의 낮고 묵직한 진동, 유압이 흐트러질 때의 미세한 울림, 기체가 피곤할 때 나는 금속의 숨소리. 그는 비행기를 사랑했다기보다 비행기를 읽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낡은 원룸 책상 위에 정비책이 쌓여 있었다. 강의는 듣지 못했다. 학비가 없었다. 대신 공항의 밤을 훔쳐 공부했다. 정비사들이 버리고 간 메모지, 부품 포장지, 점검표의 체크 흔적. 그 모든 것이 도윤에게는 교과서였다.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도윤은 이륙 준비를 하는 기체 옆을 지나가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를 맡았다. 금속이 아니라 약한 탄 냄새, 아주 희미한, 하지만 확실한 경고의 냄새였다. 도윤은 정비구역 입구에서 정비 책임자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오늘 출발하는 그 기체요. 냄새가 이상합니다. 유압 쪽에서 새는 냄새 같은데요. 책임자는 도윤의 신분증을 흘끗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너가 그걸 알아?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에 땀이 찼다. 저 비행기 소리랑 냄새에 관심이 많아서요. 이상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특히요. 정비 책임자는 옆에 있던 직원들과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웃었다. 관심이 많으면 뭐해. 너는 닦고 치우는 거나 해. 도윤은 한 번 더 말했다. 확인만 해주세요. 잠깐만이라도. 제발이요. 그때 책임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차갑게 잘랐다.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 어제도 지연이었어. 오늘 또 지연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도윤은 그 말 속에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시간표만 보이는 눈을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곳에서 자신의 말은 소음 취급이라는 걸. 그런데 문제는 그 비행기에 중요한 사람이 탄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 해외로 출장을 떠나는 여회장,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던 그 이름. 도윤은 그 여자를 찾아야 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도 붙잡아야 했다. 여회장은 공항 VIP 통로를 지나 게이트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름은 서윤. 항공 관련 사업까지 가진 대기업의 회장. 사람들은 그녀를 차갑다 했다. 결정이 빠르다 했다. 그 말은 반쯤 맞았다. 서윤은 빠른 결정을 하기 위해 언제나 정보를 먼저 삼켰다. 그래서 그녀는 평소에도 기체 기록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출발이 늦어졌다. 현장 직원들이 괜히 예민했다. 무언가를 숨기듯 웃었다. 회장님, 조금만 빨리 이동하시죠. 비서가 재촉했다. 서윤은 게이트 앞 유리 너머로 기체를 바라보았다. 크게 문제없어 보였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목덜미가 서늘했다. 그 순간이었다. 사람들 틈을 헤치며 작업복 차림의 청년이 달려왔다. 잠깐만요. 보안 요원이 막아섰다. 접근 금지입니다. 청년은 숨이 찢어질 듯 소리쳤다. 회장님, 타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비행기 위험합니다. 서윤의 눈이 가늘게 좁아졌다. 낯선 청년, 거친 숨, 비웃음 섞인 주변 시선, 그리고 청년의 눈빛만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 눈빛은 돈을 원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두려워해서였다. 보안 요원이 청년의 팔을 붙잡았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오세요. 청년은 버텼다. 확인만 해주세요. 정비 기록 다시 보시면 뭔가 이상할 겁니다. 오늘은 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항공사 직원이 달려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직원이 아닙니다. 외주 쪽이고요. 원래 좀 유별나요. 서윤은 직원의 말투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사과를 하면서도 청년을 깎아내리는 속도. 그건 사건을 덮는 사람이 본능 같은 것이었다. 서윤이 물었다. 유별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직원은 급히 웃었다. 비행기 덕후 같은 겁니다. 괜히 들은 소리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주변 수행원도 작게 속삭였다. 회장님, 시간 없습니다. 회의 일정도 촉박합니다. 서윤은 탑승권을 쥔 손에 힘을 줬다. 그리고 청년을 다시 보았다. 청년은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 자기 말을 믿어달라며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다. 그저 사람이 죽을까봐 무너지는 얼굴이었다.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이 비행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순간 직원이 끼어들었다. 회장님, 이런 사람 말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정비 절차 완벽합니다. 그 말이 너무 완벽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매끄럽게 나왔다. 서윤의 등줄기에 차가운 감각이 흘렀다. 서윤은 직원의 말을 잘랐다. 잠깐만요. 저 사람 말부터 듣죠. 직원 얼굴이 순간 굳었다. 보안 요원도 손에 힘이 느슨해졌다. 도윤은 목이 말라 침을 삼켰다. 저 정비사 아닙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기체가 정상일 때랑 문제 있을 때 소리랑 냄새가 달라요. 서윤이 눈썹을 올렸다. 소리, 냄새? 네. 오늘은 유압 쪽에서 탄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체가 흔들릴 때 진동이 평소랑 달랐어요. 정상적인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그녀가 다시 탑승할 것 같아서였다. 제가 정비 쪽에 말했는데
웃으면서 쫓아냈습니다. 확인도 안 했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확인만 하고 타셔도 됩니다. 확인만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경영자였다. 감정이 아니라 확률로 움직이는 사람. 하지만 확률은 정보의 질에 좌우된다. 지금 정보 하나가 손에 들어왔다. 그리고 직원이 불안해하는 모습까지 추가로 들어왔다. 그 순간 서윤의 결론은 빨랐다. 저는 탑승을 보류하겠습니다. 수행원이 놀랐다. 회장님, 그럼 일정이. 서윤은 단호했다. 일정은 바꾸면 됩니다. 목숨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도윤의 눈에 순간 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은 더 거칠었다. 항공사 직원이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 그리고 보안 요원이 도윤을 더 세게 끌어내는 모습. 이 사람 업무 방해입니다. 빨리 내보내요. 서윤은 그 장면을 끝까지 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의 의심을 단단히 박아 넣었다. 서윤이 탑승을 보류하자 항공사 직원은 잠깐 멈칫했다. 원래라면 이런 순간에는 대기하며 다시 조율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빨랐다. 회장님께는 다른 편을 준비하겠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서둘러 보내려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서윤은 VIP 대기실로 이동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비서에게 지시했다. 지금 기체 정비 기록 전부 가져와요. 이번 비행편 정비 담당자 누구였는지 확인하고요. 비서는 당황했지만 회장의 목소리에는 이미 칼이 들어 있었다. 그 사이 도윤은 공항 바깥쪽 통로로 끌려나갔다. 손목이 얼얼했다. 하지만 도윤은 계속 뒤를 돌아봤다. 그 비행기는 출발하면 안 됐다. 그런데 출발 안내 방송이 오히려 더 빨라졌다. 마치 지연을 숨기기 위해 서둘러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처럼. 도윤은 발을 굴렀다. 확인이라도 해야죠. 사람이 타잖아요. 저 안에 사람들 있어요. 보안 요원이 짜증을 냈다. 그만해. 너 같은 사람이 뭘 알아.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말이 제일 잔인했다. 너 같은 사람. 그 말 속에는 계급이 있었고 무시가 있었고 생명보다 값싼 사람이 있다는 세상의 습관이 있었다. 도윤은 한 번 더 소리쳤다. 제발이요. 사람들 태우지 마요. 제발이요. 하지만 출발 안내 방송은 마침표처럼 울렸다. 탑승 마감. 기체는 천천히 움직였다. 도윤은 움직이는 비행기를 보며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서윤은 대기실에서 정비 기록을 기다리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오르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모았다. 말로는 확률을 믿는다고 했지만 몸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몇 분 뒤였다.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렸다. 비서의 전화, 경호의 전화, 회사 임원의 메시지. 서윤은 그 모든 소리를 지우고 한 화면만 보았다. 속보 알림. 이륙 직후 추락. 서윤의 귀가 멍해졌다. 유리창 너머 하늘은 맑았다. 너무 맑아서 더 잔인했다. 서윤은 의자에서 일어났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비서가 울먹였다. 회장님, 그 비행편이 지금 뉴스에.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세상은 그 대가를 그녀의 가슴에 박아 넣었다.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다. 도윤이라는 청년은 자기 목숨만 구하려고 그 자리에 선 게 아니었다. 그는 그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다. 서윤은 대기실 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다. 그 청년 찾아요. 지금 당장. 추락사고는 하루 만에 세상을 뒤집었다. 뉴스 화면에는 검은 연기, 불길, 울부짖는 가족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서윤은 그 장면을 끝까지 보지 못했다. 눈을 돌리면 살아남은 자신이 너무 무거웠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이제 서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했다. 진실, 그리고 그 청년. 그 청년이 어떤 근거로 그 위험을 말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누가 그를 막았는지, 그 모든 것을 알아야 했다. 서윤은 자신의 사람들을 풀었다. 공항 하청 명단, 근무자 출입 기록, 보안 기록, 게이트 감시 영상. 그러나 이상하게도 도윤의 흔적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서윤은 화가 났다. 사고가 나고 나서도 누군가는 덮고 있었다. 덮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날 밤 서윤은 혼자 방에 앉아 탑승권을 펼쳤다. 구겨진 종이가 어쩐지 사람의 얼굴처럼 아프게 보였다. 그때 서윤의 머릿속에 청년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돈을 구걸하는 눈이 아니었다. 사과를 요구하는 눈도 아니었다. 그건 살려달라는 눈이었다. 서윤은 결심했다. 이번에는 그 청년이 세상에 묻히지 않게 하겠다고. 이틀 뒤 서윤의 사람들은 마침내 도윤을 찾았다. 그는 공항 근처 반지하 원룸에 살고 있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종이 냄새가 확 올라왔다. 벽 한쪽은 비행기 책과 복사본으로 가득했다. 부품 구조도, 점검 순서, 고장 사례 기록, 정식 자료가 아니었다. 누군가 버린 것, 온라인에서 구한 것, 낡은 책방에서 찾은 것. 그런데도 정리가 완벽했다. 도윤은 문 앞에서 서윤을 보자 굳었다. 회장님이 왜 여길?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 말이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도윤은 방 안의 한쪽 벽을 바라봤다. 그 벽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젊은 여자와 어린 도윤, 그리고 비행기 배경. 서윤이 물었다. 가족입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가늘어졌다. 어머니요. 어머니가 예전에 비행기 사고로. 도윤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무거웠다. 그때도 정비 문제였대요. 근데 아무도 책임 안 졌어요. 그 뒤로 저는 비행기를 무서워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무서워만 하면 또 누군가는 죽는다는 걸요. 서윤은 그제야 알았다. 도윤의 집착은 취미가 아니었다. 빚이었다. 돌려받지 못한
진실의 빛. 서윤은 도윤 앞에 앉았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기체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사가 시작됐고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다. 그는 이 말이 나오지 않길 바랐던 사람이다. 서윤이 조용히 이어 말했다. 그날 당신을 끌어낸 사람들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보안과 직원들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서류도 이상했고요. 도윤은 손을 꽉 쥐었다. 그럼 사람들은요? 그 안에 탄 사람들은? 서윤은 숨을 삼켰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서윤은 손을 뻗었다. 하지만 도윤의 눈물은 그 손으로 닦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눈물은 자기 무력함에 대한 분노였고 세상의 무시를 향한 절망이었고 어머니의 죽음과 겹친 한 세대의 반복이었다. 서윤은 그 앞에서 처음으로 회장이라는 자리를 잊었다. 미안합니다. 서윤이 말했다. 당신이 그날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제가 자리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저도 사람을 너무 믿었습니다. 절차라는 말을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이 절차를 믿은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절차를 핑계로 사람을 무시한 사람들은 죄예요. 서윤은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그리고 결심이 더 단단해졌다. 당신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도윤은 서윤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처음 공항에서 보였던 절박함과는 다른 것이 있었다. 작지만 확실한 믿음의 불씨. 조사가 시작되자 항공사는 처음엔 고개를 숙였다.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알았다. 말과 행동은 다르다. 현장 자료가 사라지고 내부 제보가 끊기고 정비 기록의 날짜가 바뀌었다. 덮으려는 손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서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이번 사고를 그냥 사고로 묻지 않겠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점검을 건너뛰었는지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그 말이 나가자 사람들은 서윤을 칭찬하기도 비난하기도 했다. 여 회장이 이미지 세탁한다. 정치적 계산이다. 서윤은 그 소리까지 모두 견뎠다. 도윤도 조사팀에 협조했다. 그가 공항에서 맡았던 냄새, 기체가 냈던 미묘한 진동, 정비 책임자의 반응, 출발을 서둘렀던 정황. 그의 진술은 사람들이 비웃던 자빌꾼의 감이 아니라 사실과 연결된 정확한 실마리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나왔다. 정비 부품 교체가 예산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미뤄져 왔다는 기록. 경고 메시지가 여러 번 올라왔지만 상부에서 묵살했다는 내부 보고. 서윤은 그 기록을 보고 손바닥이 차가워졌다. 사람의 목숨 위에 줄을 긋고 손익을 계산한 흔적. 서윤은 도윤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혼자 싸우지 않게 하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서윤은 도윤을 따로 불렀다.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돈이 필요하긴 해요. 어머니 병원비도 있고 생활도 솔직히 버겁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당연히 돕겠습니다. 도윤은 그 다음 말을 더 어렵게 꺼냈다. 근데 회장님, 저는 제가 말했을 때 사람들이 듣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분 때문에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근거 때문에 들어주는 세상이요. 서윤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좋습니다. 서윤은 도윤에게 제안했다. 항공안전감시팀을 새로 만들겠다고. 현장 근무자가 직접 문제를 올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도윤이 그 팀의 첫 번째 사람이 되어달라고. 도윤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서윤을 바라봤다. 제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했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아무도 듣지 않던 목소리로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가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이번엔 절망이 아니라 두려움 섞인 감사였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던 날, 항공사 임원 몇 명은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들의 고개는 진심이 아니라 늦은 계산이었다. 서윤은 그들을 눈으로만 보았다. 공항에서 도윤을 비웃던 정비 책임자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처음엔 억울한 척했다. 저는 위에서 시킨 대로. 하지만 내부 기록이 모든 말을 끊어냈다. 그는 경고를 받았고 확인할 기회가 있었고 정지시킬 권한도 있었는데 무시했다. 그 선택은 수많은 사람이 귀가 귀를 잃게 만들었다. 서윤은 그 책임자와 눈이 마주치자 한마디만 했다. 당신은 절차를 지킨 게 아니라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 말에 책임자의 입술이 떨렸다. 도윤은 그 장면을 보며 손을 꽉 쥐었다. 마음 한쪽에서 차가운 것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 완전한 해답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세상이 처음으로 정확한 이름을 불렀다. 누가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잘못을 처음 알아챈 사람이 누구였는지. 도윤의 이름이 공식 발표 자료에 들어갔다. 현장 근무자의 최초 경고. 그 문장은 도윤에게 작은 승리였다. 며칠 뒤 서윤은 도윤을 데리고 추모 공간으로 갔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하얀 벽에 적혀 있었다. 꽃이 놓여 있었고 누군가의 사진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도윤은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서윤은 도윤의 옆에 서서 같이 고개를 숙였다. 그 뒤 서윤은 기금 설립을 발표했다. 희생자 가족 지원, 항공 안전 교육, 현장 근무자 보호 제도. 사람들은 또 말했다. 보여주기라고. 서윤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보여주기라도 보여줘야 한다. 세상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날 저녁 도윤은 공항 앞을 지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행기 불빛이 작은 점으로 지나갔다. 예전엔 그 불빛이 두려움이었다.
오늘은 책임이었다. 도윤은 작게 웃었다. 이제는 내가 지킬 차례다. 서윤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렸다. 그 청년은 가난에서 강해진 게 아니었다. 가난 속에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서 강해진 사람이었다. 도윤은 항공안전감시팀의 첫 출근 날, 정말 오랜만에 새 신발을 신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손이 어색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여기까지 온 길이 편법이 아니라 목소리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서윤은 도윤의 책상 위에 작은 메모를 놓았다. 당신의 감각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이제는 세상이 존중하게 하겠습니다. 도윤은 메모를 읽고 한참을 멈춰섰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유리창 너머 공항이 보였다. 누군가는 또 바쁘게 뛰어다닐 것이다. 누군가는 또 무시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도윤은 그날부터 가장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서윤은 그걸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한 번의 멈춤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다. 하지만 그 멈춤은 우연이 아니었다. 끝까지 말한 사람, 끝까지 들은 사람, 그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한 결과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자기 목소리를 삼키며 하루를 버티는 누군가가 있다면 부디 잊지 않았으면 한다. 당신의 감각은 당신의 삶을 지키는 신호다. 당신의 목소리는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 도윤에게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계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연 라디오였습니다.